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생산기술 시스템 2026년 동계 자율주제 세미나 논문 발표를 하게 된 임정은입니다. 오늘은 Unsupervised Microservice System Anomaly Detection via Contrastive Multimodal Representation Clustering에 관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전 논문이 타깃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이란 하나의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누어 배포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추천 서비스, 사용자 인증, 스트리밍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넷플릭스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특정 작은 서비스의 이상 현상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이상 탐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시스템의 이상 탐지에 쓰이는 데이터의 형식은 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살핀 논문도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로그 데이터의 경우 시스템이 운영되는 중에 발생한 이벤트들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것으로 이상 탐지 시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로그 파싱 과정으로 로그 데이터를 구조화된 각각의 로그 이벤트로 변환하며 특징 추출 과정을 통해 이벤트들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벡터 변환에는 이벤트 단순히 id로 변환하는 인덱스 기반 방식과 로그 문장의 의미까지 벡터화하는 의미론적 기반의 추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트릭 데이터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상 탐지의 경우엔 옴니 어노멀리나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처럼 시계열 분석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 개의 종류의 메트릭이 얽혀 있으므로 GCN이나 GAT 같은 그래프 신경망을 통해 변수들 사이 상관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에 기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단위 모달리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메트릭이나 로그 중 하나의 데이터에만 의존하거나 단순한 방법으로 결합해 복잡한 연관성의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이블링에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태그를 달아야 하는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복잡한 서비스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또 로그가 가진 통계적 특성이나 메트릭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간과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매드심씨 논문에서 다루는 모델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하여 메트릭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계층적 구조를 이용합니다. 또한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메트릭과 로그의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비지도 대조 클러스터링으로 레이블 없이 클러스터링을 실행하며 대조학습을 통해 학습 변별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동적 가치를 사용하여 데이터 불균형을 고려하고 탐지가 어려운 비정상 샘플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제한 반복론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환경에서 메트릭과 로그 데이터를 결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방법론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는데, 우선 메트릭 러닝의 경우 다변량 시계열 메트릭 간의 상관관계와 시공간적 특징을 추출하며, 로그 러닝 모듈의 경우 비정형 텍스트 로그의 의미론적인 정보와 통계적인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 모듈은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인 메트릭과 로그를 융합하기 위해서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트럭티브 클러스터링은 추출된 멀티모달 특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모델을 최적화시킵니다. 첫 번째로 메트릭 학습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처리의 경우 서로 다른 단위의 지표들을 비교 가능하도록 민맥스 정교항을 수행하며 영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크게 H 윈도우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사용해 그래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VGA 학습을 통해
앞서 생성했던 그래프를 바탕으로 지표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잠재 표현을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그 학습 모듈입니다. 비정형 로그 메시지에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레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정형화된 로그 이벤트로 변환하고 각 이벤트에 고유한 아이디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로그 파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정렬하고 윈도우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초 단위로 수집되는 매트릭과 시간 단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1대 다 관계를 설정하게 되며 매트릭과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로그 메시지를 윈도우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로그의 의미론적 혹은 통계적 특징을 수출하게 됩니다. 의미론적 추출의 경우 발트 모델을 사용해 로그 이벤트의 문장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출력된 고차원 벡터는 매트릭 데이터와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SVD 알고리즘을 거쳐서 압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특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하는 정량적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윈도우 내의 로그 발생 빈도를 계산하여 카운트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문맥을 학습하게 되는데 앞서 추출한 의미론적 특징과 통계적 특징을 결합하여 LSTM 기반 오토 인코더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재구성 송실을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와 재구성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문맥적인 특징이 함축된 잠재 표현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1차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다음 해당 결과를 수도 라벨로 사용하게 되며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같은 그룹에 속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속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간 거리를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라 모달리티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이것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 내에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는 가깝게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는 멀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동적 가중치 공식을 도입하여 정상 데이터가 비정상 데이터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불균형 형상을 해결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에도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며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매트릭의 중심점과 로그의 중심 사이 거리를 멀게 밀어냅니다. 따라서 모달리티에 관계없이 시스템 상태가 명확하게 분리된 특징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 결과가 대조학습을 가이드하고 대조학습으로 최적화된 특징이 다시 더 정확한 클러스터링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의 선순환을 이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과 어노멀리 디텍션 모듈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 합성곱을 하게 되는데 매트릭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여러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하고 로그 데이터는 다양한 로그 이벤트의 패턴을 모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위치 임베딩인데 데이터의 시점 정보가 뒤섞이지 않도록 순서 정보를 주입해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합니다. 멀티헤드 크로스 모달 어텐션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상호 참조해서 정보를 융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시점에 CPU 사용량이 급증한다면 그와 동시에 발생한 로그 데이터의 운미를 결합하여 현상을 분석합니다. 이에 단순히 두 정보를 이어붙이는 방식과는 달리 한 모달리티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모달리티의 핵심 특징을 찾는다는 의의가 있으며 매트릭스가 로그의 학습을, 로그가 매트릭스의 학습을 보완하며 강력한 멀티모달 레프리젠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 딥 클러스팅 기법을 활용합니다. K-빈즈 기반 최적화를 도입하여 멀티모달 표현을 입력으로 해 데이터를 군집화합니다. 이때 클러스터링 손실함수를 통해 멀티모달 표현 자체를 클러스팅에 더 적합하도록 동시 학습시킵니다. 모듈에 들어가는 주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이 대조학습과 클러스터링 손실항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조학습의 특징 수출과 클러스터링 데이터 분류가 별개가 아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진화하게 되고, 클러스팅 결과에 따라 수도 라벨을 활용해 대조학습을 진행하고 모델의 변별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모델의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실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이스라인은 로그 베이스 모델들과 매트릭 베이스 모델,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멀티모달 베이스 모델들이 베이스라인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 지표의 경우 정확도와 리콜, F1 스코어 등을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제한 모델이 전반적으로 성능 우위를 보였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F1 스코어가 0.9가 넘었고 리콜과 정확도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싱글 모달리티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로그 베이스라인보다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으며, 이는 로그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를 표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매트릭 베이스 모델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또한 보인 것으로 봤을 때 제한 모델이 로그에 해당하는 의미적 정보를 활용해 문맥을 파악하고 노이즈 오픈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멀티 모달리티 모델과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단순히 특징을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크로스 모달 트랜스폼을 사용하여 두 데이터 간의 깊은 상호작용을 유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로써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지도 학습 또한 라벨 없이도 클러스터링 기반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정상과 이상 상태를 구분했으며, 논문이 제안한 멀티그레인 대조 학습은 모달리티 간 일관성을 높여서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의 개수의 경우 2개, 3개, 4개, 5개로 설정해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개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시스템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때보다 그 사이에 모호한 상태를 두어 관리하고 재분류하는 것이 오탐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하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클러스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의 경우 21대가 최적의 결과를 보였는데, 윈도우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장기적 패턴 파악을 하지 못하고, 너무 클 경우 노이즈가 포함되어 핵심 파악에 방해가 됐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에 대해서도 5에서 30 이상까지 조정을 주어 봤을 때 11대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차원이 너무 낮으면 복잡한 패턴을 기록할 때 손실이 생기며, 너무 크면 파라미터의 수가 급증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블레이션 실험의 경우 우선 변형 모델 중 각각의 모델 중 하나만을 사용한 변형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 데이터를 제거하고 로그 데이터만을 사용한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매트릭 데이터만을 사용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로그 데이터를 제거했을 때 여러 데이터셋에서 재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 멀티그레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와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 모듈을 제거하고 두 데이터를 단순히 이어붙이기만 했을 때의 모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대조학습과 트랜스포머 기반의 상호작용이 명백히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건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경우 테스트 데이터의 일정한 비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노이즈를 주입했습니다. 매트릭스 노이즈의 경우에는 특정 변수를 선택해 원래값의 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숫자를 교체했으며, 로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로그 시퀀스를 무작위로 삭제, 복제, 섞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이즈 비율이 10%까지 높아져도 데이터셋에서 F1 스코어가 0.9까지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리콜의 감소폭보다 정확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 무작위 노이즈를 비정상으로 판단하여 알람을 울리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제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급격한 데이터의 변동은 잠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델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낸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한 모델이 왜 싱글 모델 방식보다 더 뛰어난지 실제 데이터셋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매트릭의 관점에 있어서는 삼각관계에 있어 우측의 그래프를 보듯이 M1과 M2는 평소에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강한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붉은 점선에 주목해보면 M1과 M2의 일관성이 깨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다른 변수들이 정상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미세한 V치를 정상으로 오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드심씨는 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로그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패턴은 L6, L3, L2, L10, L2 순서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 구간에서는 A2 이벤트가 연속으로 3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로그에서 의미만을 분석하는 모델은 L2라는 이벤트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 모델의 경우 빈도와 같은 통계적 특징을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수량적 변화 또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적인 기여의 경우 매트리스와 로그를 단임 프레임 네트워크 내에서 함께 분석해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쓰임이 있으며 매트릭에서 공간, 시간 관계를 포착하고 로그에서는 의미적 특징과 통계 특징을 동시에 추출하는 등 세부적인 특징 추출을 이뤄냄에 기여가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모달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 매트릭과 로그 사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멀티모달 표현을 학습합니다. K-민지 클러스터링 결과를 가이드 삼아서 인트라 모델과 인터모델 면에서 세분화된 대조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멀티그레인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불균형에서 이상 샘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동적 가중치 공식을 설계합니다. 또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운영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판 사례를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매트릭과 로그의 수렴 속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고수율 모드를 억제하고 저수율 모드를 강화한 모달 밸런스 전략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